여러분과 함께 2024년 4월 11일 축구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준호의 스토크시티, 스완지의 완패, 3부 강등 위기, 황선홍호 합류 빨간불.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주장인 배준호 스크시티가 황선홍호와 함께 소속팀 스토크시티가 3부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스토크는 11일 웨일스 스완지의 스완지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챔피언십 42라운드 경기에서 스완지 시티 상대로 원정으로 치른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배준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루크 컨들과 교체되었습니다. 최근 3경기 동률 2무 1패로 부진한 스토크 시티는 승점 46을 기록하여 수 4개 팀 주 1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챔피언십은 다음 시즌에 3리그1로 강등되는 22위부터 24위를 의미합니다. 단 4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스토크는 강등권에 있는 셰필드 웬즈데이 승점 43에 3점 차로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위인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 승점추와도 단 1점 차이가 나며 매 경기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하는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2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팀 스토크가 강등 위기에 처해져 있어 배준호의 이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준과 김지수 포드는 황선홍호에 뽑혔으나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인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외파 중 유일하게 김민우 드루프가 합류했으며 MLS에서 활약 중인 정상빈,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소속팀의 승인을 받아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둔 16일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5일 인천공항을 떠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한 후 전날 17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B조에 속한 한국은 17일 UAE전을 시작으로 19일 중국, 22일 일본과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예선을 겸하고 있습니다. 3.5장의 티켓이 걸려 있으며 상위 3개 팀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위 팀은 아프리카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 자격을 경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본선 출전 자격을 획득하면 한국은 10회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중 U23 공격수 타오 창중, 대한민국과 일본, 기술 및 전술적으로 약점이 있어 좀 팬심은 달랐다. 약점 있는데 공략 못하잖아. 중국 축구에 대한 자부심은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팬들도 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U23 축구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과 2024 AFC U23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며 한국, 일본, UAE와 B조에서 경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2강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중국과 UAE가 도전하는 B조에서의 상황이 그려질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스트라이커인 타오 창룽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중국 매체와 타오 창룽의 인터뷰를 보도했으며 중국 팬들의 반응도 함께 소개되었다. 타오 창룽은 최근 인터뷰에서 B조에 대한 큰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경쟁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약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특성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헌신적이며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파리로 가야 하는 만큼 그들의 자신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사기를 높이는 인터뷰는 당연한 일이다. 물론 중국과 타오 창룽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에 0-2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시간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중국 팬들의 반응입니다.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타오 창룽 인터뷰에 대한 중국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 뻔뻔하다, 미쳤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얻는가, 완전히 헛소리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은 약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16일 한국 시간 일본과 첫 경기를 치르고 이어서 19일에는 대한민국과 22일에는 UAE와 맞대결을 벌인다. 이번 일정에서 중국이 패배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연달아 승리하여 탈락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자국에서 개최했지만 자체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경험이 없다. 군대 간다고 벌금의 폭언 의혹까지 선수 국방의 의무 vs 구단 지시불이행. A팀의 선수 B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체육부대 축구특기생으로 합격한 후 A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팀은 B가 돌연 김천 상무로 이적하여 스쿼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B가 4월 말까지 상무에 합류하기 전까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축구계 입대 관련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작년 연말 2023 시즌이 종료되고 FA로 떠난 선수 B는 자신의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선택지는 잔류, 이적, 입대 세 가지였습니다. 1998년생인 그는 현재 26세이며 상무 지원 자격은 만 27세까지입니다. B는 연말에 2024년 2차 국군체육부대 체육특기생 모집 공고를 발견했고 이에 입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구단은 연봉을 인상한 조건으로 B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A구단은 백업 골키퍼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으로 이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월 초 B의 재계약을 발표하였습니다. B는 동계 훈련 중이었을 때 2월 중순 전형평가 실기를 앞두고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상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2명의 골키퍼를 모집했고 총 4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4명 중 2명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입대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은 100%입니다. K리그 출전 경력이 많지 않은 B는 이를 천재이루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문경으로 실기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갈등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거의 스쿼드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방팀에서 젊은 골키퍼를 영입하여 긴급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A팀의 선수 운영팀과 C 감독이 B 선수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였습니다. B 선수가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해 재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여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A구단 홍보팀은 구단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라며 선수들과 확인해 본 결과 군대 때문에 벌금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라 밝혔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코치진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B 선수는 팀 훈련에서 배제된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C 감독은 개막 직전 B 선수의 행동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팀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 처벌 사안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팀 합류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구단 관계자가 선수에게 폭언하고 계약 해지를 운운했다고도 주장했다. 설령 선수가 구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 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처벌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제재 금액은 한 건에 대해 기본급의 12분의 1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단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B의 월급 기본급의 12분의 1은 5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B 측은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우리도 군대에 가려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라며 수군대였다라며 주장했다. A구단은 구단 관계자의 폭언 의혹에 대해 해당 관계자가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벌금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B는 3월 초에 1차 벌금 250만 원을 낸 후 팀 훈련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C 감독은 벌금을 낸 후에는 선수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코리아컵 경기에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B가 입대한 이후 시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코치의 의견을 따라 다른 선수를 투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입대 벌금 사건을 접한 축구인들의 반응은 분분합니다. 한 축구인은 구단이 약속을 어기는 선수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실제로 선수들이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추후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인은 시즌 중에 갑자기 군대로 가야 할 때 구단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만약 10명이 동시에 군대로 가야 한다면 그 모든 선수를 보내줘야 하나요? 라며 불만을 털었습니다. 예전부터 입대 계획 중인 선수들에 대한 벌금 징계, 계약 해지, 엔트리 제외 사례가 빗발치던 가운데 이번 사건은 일각에서 크게 식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선수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월급 수준의 벌금을 내고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B 선수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수에 대한 처벌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A 구단.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쪽이 옳을까?